안녕하세요. 책과 통번역 일상을 이야기하는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. 지금 여기는 야외인데요. 밖이에요. 그래서 조금 촬영하는데 눈치가 보이지만, 지금 이제 새해가 딱 됐으니까 신년이잖아요. 이제 진짜 신년이라서, 이 이야기 꼭 나누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,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. 신년에 다들 막 목표 설정을 하잖아요. 근데 아무래도 목표 설정은 외국어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외국어 공부에 대해서 제가 아주 확고하게 갖고 있는, 아니, 확고보다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제발 좀 아무거나 공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. 그리고 정말 잘 골라서 교재일 수도 있고요.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뭐 외울 단어, 이디엄, 뭐 문장일 수도 있는데요. 일단 굉장히 꼼꼼하게 잘 골라야 된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. 제가 지금 그러니까 멀리 와 있긴 한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키보드를 놔두고 수업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온라인으로 영어 말하기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분은 어머니고요, 엄마고요. 그래서 아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영어 말하기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제가 이분한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게 중요했고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인스타에도 쓴 적이 있는데 본인이 할 말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. 아기랑 집에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려고 영어 수업을 받고 계신 분이에요. 그럼 저는 그분한테 어떤 수업을 하냐? 엄마가 아이한테 할 말만, 말 위주의 문법만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아무래도 엄마가 아이한테 감탄문 많이 쓰겠죠. 그리고 명령문도 많이 쓰겠죠. 그 다음 사실 진짜 많이 쓰는 건 의문문이지 않을까요? 너 언제 그거 했어? 너 어떻게 이거 할 거야? 언제까지 이거 내야 돼? 뭐 이런 것들, 의문문, 엄마랑 이거 할래?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될 테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does she 같은 거, 그녀가 뭐뭐 했어? 또는 뭐 does she, 그녀가 뭐뭐 하니? 이런 말을 사실 많이 쓸 확률이 없죠.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도 그분한테는 3인칭 단수 현재는 뒤에 s를 쓴다 이런 거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한 번씩 아무래도 평서문일 때 그는 뭐를 좋아한다, 뭐 he likes 땡땡 이런 거 해야 될 때 like가 나오겠죠, 학생분 입장에서는. 그럼 저는 그거를 뭐 3인칭 단수 현재 구구절절 이야기한다든지 그것만 집중해서 절대 훈련시키지 않고 그냥 제가 받아가지고 he like 땡땡 하면 he likes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고치는 정도. 그리고 한 번만 아주 짧게 말하고 넘어가 버립니다. 일단 당연히 넘어지게 되고 어떤 문법들이 있어서 넘어지게 되고 꺾이게 돼요. 그런데 본인이 정작 써야 될 말, 그리고 더 많이 쓰게 될 말이 확실히 딱 있는 상황이잖아요. 있는 상황에 굳이 이것까지 배워가지고 이것 때문에 뭔가 자꾸 헷갈려서 그냥 온전히 몰랐으면 할 수 있을 말을 막 헷갈리면서 막 무너지느니 이 부분을 그냥 덮고 가는 거죠. 그게 훨씬 낫다는 거죠. 그리고 정리를 하면 있는 문법이라고 꼭 다 외울 필요는 없다. 알면 좋지만 일단 본인이 쓸 것 위주로 외워야 되고 많이 쓸 문장 패턴 위주로 외워야 된다. 회화 학원을 가면 의문문은 거의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. 보통 회화 학원에서는 질문이 나오죠. 종이로 혹은 선생님이 혹은 파트너가 이렇게 말을 하죠. 너는 무엇을 뭐뭐 하니? 이번 주에 뭐 했니? 이런 것들 하면 다 주어는 I로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의문문을 많이 쓸 경우가 없는데 사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특히 뭐 지금의 학생분처럼 I랑 이야기를 하거나 의문문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진짜 할 것들 위주로 문장을 외웠으면 좋겠다.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드를 외우고 그건 진짜 그거는 그냥 비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논 외워야 돼요. 논 외워야 되고 또 막 온갖 희한한 거 있잖아요. 인스타 짧은 릴로 영어 수업을 한다든지 뭐 어떤 영어 컨텐츠들 이런 것들 사실 진짜 이름도 말하고 싶은데 보면 묘사한 것들 있죠. 진짜 미국권 혹은 미국의 그 젊은 아이들이 아니면 모를 것 같은 거 가르쳐 주는 그런 거는 진짜 그냥 완전 믿고 걸러야 되는 영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.
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야 된다. 그리고 기본적인 것에서도 본인이 쓸 말 위주로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. 만약에 내가 내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이다. 그러면 자기의 이야기 정도는 우르륵 나올 수 있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고, 뭔가 아이랑 이야기를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사람이다 할 때는 의문문을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, 만약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의문문 플러스 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의 단어들 정도는 다 알아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접근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, 교재를 상대가 만들어주게 하면 안 됩니다. 본인이 교재를 만드는 거고 본인이 문장을 큐레이션을 정말 잘해야 돼요. 그래서 배울 때도 직접 선생님한테 배우든 아니면 어떤 컨텐츠를 선택을 하든 가장 기본적인 걸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그런 어떤 컨텐츠,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게 해도 사실 할 게 많고, 똑같은 걸 알아도 우리는 이제 영어권이랑 한국권이랑 완전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학문보다는 어떤 스포츠 개념으로 우리가 수영하는 법을 이론적으로 알아도 그게 나오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진짜 스포츠 하는 개념으로 훈련 위주의 공부를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, 진짜 영어 실력은 말하기보다 듣기거든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진짜 영어 실력을 기르고 싶다 하면 듣기를 잘 하셔야 돼요. 듣기는 단어를 일단 많이 아셔야죠. 단어가 기본. 아주 기본 중에 기본. 단어를 안다고 뭐 능사는 아니지만 단어를 일단 많이 아셔야 된다는 거. 그렇습니다. 왜냐면 말은 내가 그 말을 못하겠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. 근데 듣기는 내가 그 상대 입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, 그 어떤 문장이 됐건 주제가 됐건 말하는 속도가 됐건 다 상대가 정하는 거니까,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결국 듣기가 사실 제일 어려운 건데, 그게 저는 진짜 영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막 TV에 나와가지고 영어 늘었다 하면서, TV가 아니죠, 그 영어 유튜브 컨텐츠에 나와서 영어 늘었다 하면서 막 나는 뭐 공부를 하나도 못했는데 뭐 유튜브 보면서 또는 뭐 미드 따라 하면서 몇 년 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영어로 샤랄라 하는데, 그거는 외우면 다 하는 거예요 사실. 정말 그냥 한 몇 시간 앉아서 외우면 할 수 있죠. 그 준비된 그냥 말하기 누구든지 할 수 있죠. 그러니까 진짜 영어 실력 욕심이 내시는 분들은 일단 듣기 실력이 좋아야 된다. 듣기가 실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듣기 실력. 그리고 사실 한국 사람은 외국에 살거나 외국 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닌 이상 한국 사람은 아무리 영어 컨텐츠를 좋아하고 영어 문화를 많이 접한다 해도 결국은 듣기 읽기가 사실 더 유용하거든요. 그래서 듣기 읽기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그냥 뭐 여행용 영어밖에 안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, 만약에 말하기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 말을 하게 될 확률이 많을까? 그러면 나는 평서문을 훈련해야 될까? 의문문을 훈련해야 될까? 감탄문을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될까? 나는 이 문법은 조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법인가? 아니면 이 문법은 살짝 버리고 다른 어떤 것을 더 외울 것인가? 이런 걸 굉장히 꼼꼼하게 선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아무 컨텐츠나 아무 사람이나 선생님으로 들이시면 안 됩니다. 이 말을 정말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. 올해 첫 해 이제 새해 되니까 영어 공부를 하실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, 네, 이 말을 정말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땡볕에 뒤에서 막 그리스인들이 쳐다보는 것 같은데, 네,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언어 하시든지 꾸준히 많이 하셔서 꼭 좋은 성과가 나셨으면 좋겠어요. 하는 이상 성과는 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우리가 뭐 시간이 남아돌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확 몰아붙여서 집중해서 차근차근 잘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. 네.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누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. 제가 지금 여기서 손을 못 흔드는 건 이해해 주세요. 밖에 사람들이 있어서. 네, 들어가세요. Quiet. 쉽지 않다. 그쵸. 참 엄마의 삶이라 쉽지 않다.